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따사로운 오후 시간이네요.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편히 쉬면서 커피 한 잔도 하면서 하여튼 즐거운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주 흥미로운 그런 소식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기업도 좋지만은,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소식들도 아마 챙겨봐야 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느 섹터가 또 괜찮은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또 했는지 한번 넓게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이 또 투자의 방향을 잘 선택을 해서 잡아가지고 꾸준하게 장기 투자 잘 하셔서 원하는 만큼 꼭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셔야 합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셔야지, 남 이야기만 듣고 덥석 주식을 산다거나 매수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화의 그 빅쇼트를 보면은 그 실제 주인공 그 마이클 버리라는 거 아실까요? 마이클 버리. 이 버리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하락 3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답니다. 이 사람은 거의 하락론자예요. 보면은 한번 숏의 재미를 봤더니 계속 숏만 얘기하는 것 같아.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임계치를 하회할 때마다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서 기업의 존립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일단은 버리가 언급한 첫 번째 변곡점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그 시점이라고 합니다. 7만 달러. 이 구간에 진입하면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의 평가 손실이 가시화되고, 또 비트코인을 이 자산으로 보유한 그 DAT 기업들의 총 부채가 560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이는 이더리움 기반 기업들의 부채와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이더리움은 한 4억 8,370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버리는 비트코인 보유 기업군이 높은 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 하락 시에는 신용 리스크하고 차환 비용 증가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선을 내줄 경우는 리스크가 존립의 문제로 격상됩니다. 가격 하락이 담보가치 축소로 이어지는데, 이는 다시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마진콜이나 비자발적인 자산 매각을 촉발하는 구조라고 하죠. 결국엔 뭐냐? 가격 하락, 담보가치 하락, 강제 매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연쇄 하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DAT 기업의 스트래티지 기업 보니까 전환 사채 조기 상환 청구권 또는 이 만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즉각적인 디폴트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죠. 단기 유동성 위기를 과도하게 가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동일한 그 재무적인 완충 장치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 그 기타 그 DAT 기업들의 경우 가격 하락 국면에서 존립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죠. 5만 달러 이하의 구간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붕괴 위험을 이제 시사하는 거죠. 고정비 비중이 높은 채굴업체들이 채굴의 마진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채굴업체들이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대거 시장에 던질 경우 매도 압력은 더욱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리는 이 과정에서 금이랑 이 토크나 자산 등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실종이 되면서 그 여파가 디지털 그 시장을 넘어가지고 실물 자산 가격 하락까지 전이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속 지금 숏 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아주 참 쇼킹한 소식이죠. 쇼킹. 이제는 코스피 5천이 거의 뉴 노멀이 됐어요. 뉴 노멀. 이제 3차 상법 다음 이제 그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2026년 들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한국 주식시장 중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 지배 구조를 일반 주주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해온 이 정책적 변화와 이 반도체 훈풍 사이클에 맞물린 덕인데, 민주당은 이달 내로 기업의 자기 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5천의 안착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3차 상법 개정 다음 단계는 1, 2차 상법 개정의 변화를 점검하고 3차 상법의 부수 법안을 처리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기업 경영 관여를 확대하는 등 5가지 정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1차 상법 개정으로 도입한 이사의 그 주주이익이죠. 주주이익 충실 의무 이행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법무부와 함께 구체하겠다는 구상인데, 기존의 상법상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충실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이를 회사 및 주주의 그 이익에 충실할 의무로 바꾸다 보니까 기업 이사회가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1차 상법 개정에 따라서 주주 충실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재개의 요구가 지속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법무부가 지난해 10월부터 TF를 구성해가지고 이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를 했고요.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정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초안을 내놨는데, 계열사 간의 합병 시에는 이 사회이사 특별위원회 판단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추가 검토한 뒤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법안으로 이제 세법 개정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세법 개정. 3차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자기 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의 성격임을 명문화하는 법안인데, 이에 따라서 자사주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이런 손해를 자산상 손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본금 차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 이 거래 시에 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자본으로 분류하면은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주 취득 목적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사주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최고 49.5%의 배당세를 적용받아요. 처분이 목적이라면 통상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최근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서 최대 3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기업의 공시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에도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상 주요 결정사항을 허위로 작성한다거나 충실하게 공개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고, 민주당은 1차 상법 개정으로 명문화된 이사의 주주 이익 충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기업 공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자본 조달 비용과 배당 기준도 기업의 정기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공시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배당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기업은 배당을 결정할 때 이 배당 규모 정도만 공시하는데, 이 투자 자본 이익률하고 자본 조달 비용 등도 함께 공시하자는 거예요. 기업의 재투자 그리고 배당 결정 기준을 투자자한테 알리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튜어드십 코드도 강화한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기업의 중복 상장을 제한하고 의무 공개 매수제 등 이런 것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내부 사업부를 쪼개가지고 자본시장에 상장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데, 여당은 이를 회사 돈을 들이지 않는 지배주제 지배권 강화 꼼수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중복 상장 문제가 불거져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는 문제의식인데, 이 중복 상장 방지법 역시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상장 규정의 중복 상장 여부 등과 관련해서 세부 사항을 정하고 한국거래소가 이를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많네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이제 설 지나고 나면은 또 슬금슬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오르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든 편안한 그런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